서울의 밤은 빌딩 숲 사이로 빼곡한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유진은 아크 디자인의 20층 작업실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감으로 미묘하게 뒤섞여 뛰고 있었다. 아크 디자인, 한국 최고의 디자인 회사 중 하나. 그리고 그녀, 한유진. 어릴 적 한국으로 와 한국에서 자란 아프리카계 한국인. 짙은 피부색과 곱슬머리 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외모를 가진 그녀가 이곳 한국 디자인의 심장부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다르다는 시선에 익숙해져야 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 놀라워하는 반응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는 질문 아닌 질문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자신을 우리가 아닌 그들로 분류하는 방식임을 깨달았다. 디자인은 그녀에게 도피처이자 동시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종이와 펜, 컴퓨터 앞에서 그녀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디어와 실력만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뛰어났다. 아크 디자인의 입사 경쟁은 치열했고 그녀는 오직 실력만으로 그 문을 통과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감탄했고 그녀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합격 통보를 받고 회사에 첫 출근했을 때 몇몇 직원들의 눈빛에서 스치는 미묘한 놀라움과 어색함을 읽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는 인사에 담긴 무의식적인 편견도 느꼈다. 애써 웃어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가 앉는 듯한 느낌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곳은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니까.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회사의 시스템과 문화를 익혔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미래도시 디자인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진행하는 야심찬 계획이었고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유진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성실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팀장인 이지혜는 유진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 팀장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차분하고 현명한 성격으로 팀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업무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해주었다. 유진 씨, 실력은 분명히 통할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실력 외적인 것들이 발목을 잡기도 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다름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단단해져야 해요. 그녀의 말은 유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유진은 미래도시 디자인의 핵심 컨셉을 제안했고 이는 팀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자연과 기술의 조화라는 컨셉에 한국 전통 건축의 요소와 아프리카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접목시킨 유진의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파격적이었다. 팀원들은 유진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유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 사람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바로 김민준 이사였다. 김민준 이사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회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단정하고 위압적인 인상에 자신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주류 엘리트의 전형이었고 그의 시선은 항상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있는 듯했다. 유진은 입사 초부터 김 이사의 사무적인 태도와 자신을 향한 미묘한 경계심을 느꼈지만 단순히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디어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김 이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중간 보고 회의에서 김 이사는 유진의 디자인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객관적인 디자인 평가라기보다는 유진의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 분위기랑 안 맞는다. 너무 튀어서 불안정해 보인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들이 대부분이었다. 유진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김 이사는 그녀의 말을 끊거나 비꼬는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한 디자이너는 자기 개성이 강한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미감에 맞을지는 글쎄요. 너무 이국적이라고 할까요? 그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이국적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유진은 단숨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녀 존재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날 이후 김민준 이사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유진에게 필요한 정보를 늦게 전달하거나 중요한 회의 시간을 갑자기 변경하여 그녀가 참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트집을 잡고 팀원들 앞에서 그녀의 실수를 부풀려 비난하기도 했다. 동료들 중 일부는 김 이사의 눈치를 보며 유진에게 거리를 두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모른 척했다. 유진은 회사 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퇴근 후 혼자 작업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다.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김 이사의 방해와 동료들의 미묘한 시선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다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외모라는 벽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지혜 팀장은 그런 유진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유진을 따로 불러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힘들죠? 김 이사님. 원래 좀 그래요. 특히 자기보다 젊거나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치고 올라오는 걸 잘 못 봐요. 거기에 유진 씨는 이 팀장은 말을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었다. 한국 사회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다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김 이사님 같은 분들한테는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제 디자인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지혜 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유진 씨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뛰어나요. 김 이사님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유진 씨 실력이 자기 위치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유진 씨의 외모를 편견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녀는 유진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유진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유진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편견 문제예요. 이지혜 팀장의 진심 어린 격려는 유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넘어 그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인종적 편견 때문에 자신의 꿈과 노력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유진은 더욱 악착같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김 이사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밤샘 작업을 불사하며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이지혜 팀장은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몰래 알려주거나 김 이사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려 애썼다. 하지만 김 이사의 압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직접적으로 변했다. 그는 유진이 만든 시제품에 대해 불량품이라고 트집을 잡거나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에 허위 정보를 끼워 넣어 혼란을 야기하려 했다. 유진은 그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결과물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프로젝트의 최종 평가 발표회가 다가왔다. 이 발표회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과 중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디자인이 결정되고 프로젝트 팀원들의 성과가 평가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특히 유진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김민준 이사의 부당한 평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무대였다. 긴장감으로 인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의가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올랐다. 발표회 당일 회사의 가장 큰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서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주요 팀장들 그리고 프로젝트 팀원들이 자리를 채웠다. 박서준 대표는 50대 후반의 인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때로는 보수적인 회사 문화와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면도 있었다. 그의 최종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할 터였다. 유진은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심호흡을 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김민준 이사는 평가 좌석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유진의 발표를 깎아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침내 유진의 순서가 되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익숙한 다름에 대한 시선들, 그리고 평가의 날카로운 시선들. 숨을 고르고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안정되고 힘을 얻었다. 유진은 자신이 제안한 미래 도시 디자인 컨셉의 철학, 자연과의 조화, 한국 전통 건축 요소의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아프리카 자연에서 얻은 영감 등을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이 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었고 참석자들은 점차 그녀의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띄워진 그녀의 디자인 시안들은 시각적으로도 압도적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지는 박수 소리. 팀원들과 몇몇 참석자들은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박서준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김민준 이사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이제 평가 시간이었다. 김민준 이사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한 디자이너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군요. 그는 유진의 디자인이 실현 불가능한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 것이라거나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의 비판은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보다는 주관적인 추측과 폄하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무엇보다 이 디자인은 우리 회사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정감 있고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왔는데 이 디자인은 너무 개인적인 색깔이 강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랑 안 맞는다. 유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이사의 비판이 디자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다름에 대한 공격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결의 때문이었다. 김 이사님 평가 잘 들었습니다. 유진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김 이사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비판받은 부분에 대해선 이미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오히려 혁신적인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반박에 김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김 이사의 마지막 말, 우리 정서랑 안 맞는다는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김 이사님께서 제 디자인이 우리 정서랑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은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제 외모가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제 디자인에는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과 제가 가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얻은 영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디자인은 시대를 반영하고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우리 정서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까지도 포함하는 것일까요? 유진은 김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정서가 혹시 저 같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민준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립을 지켜보았다. 이지혜 팀장은 유진을 향해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박서준 대표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유진은 다시 발표 자료를 가리켰다. 제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포용과 다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실력과 열정으로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이야기했고 편견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제 모든 결정은 박서준 대표에게 달려 있었다. 박서준 대표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김민준 이사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유진을 노려보고 있었고 유진은 당당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박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박서준 대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두 분의 발표와 평가 잘 들었습니다. 그는 김민준 이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김 이사님께서 제기하신 기술적 경제적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디자이너가 제시한 데이터와 논리 또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박 대표는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한 디자이너. 당신의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실력, 그리고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미래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의 최종 컨셉은 한유진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로 결정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짧은 술렁임이 일었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김민준 이사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박서준 대표의 싸늘한 시선에 움직임을 멈췄다. 박 대표는 김 이사를 향해 말했다. 김 이사님, 한 디자이너의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김 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굳어앉았다. 유진은 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렸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의 실력으로 그리고 용기로 편견을 이겨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팀원들이 유진에게 다가와 축하를 건넸다. 이지혜 팀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유진을 꼭 안아주었다. 해냈구나 유진 씨. 정말 대단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이사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감과 분노로 가득 차 보였다. 그날 저녁 유진은 이지혜 팀장과 함께 회사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밀려왔다. 몸은 천근만근 같았고 정신은 몽롱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맥주잔을 들며 말했다. 팀장님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지혜 팀장은 웃으며 유진의 잔에 맥주를 채워주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유진 씨 실력이랑 용기가 해낸 거지. 특히 김 이사님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고 나도 속이 다 시원했어.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겠죠? 이지혜 팀장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응, 아마 끝이 아닐 거야. 김 이사님 같은 분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 그리고 회사 밖 세상에는 그런 시선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들 속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지는 듯했다. 승리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김 이사의 비난과 동료들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의 편견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피로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 자체가 주는 정신적인 피로였다. 가끔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유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하나 싶고. 이지혜 팀장은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알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유진 씨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박 대표님도 유진 씨 실력 인정했잖아. 그리고 앞으로 유진 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그래야 한국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변할 테니까. 그녀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 싸움을 통해 그녀는 더욱 강해졌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작고 희미한 별들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 마치 그녀처럼. 앞으로도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편견과 차별의 벽에 부딪히고 지치고 넘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실력과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필요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이번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처를 안고 피로를 느끼면서도 더 강해진 모습으로. 며칠 후 회사 내에서는 김민준 이사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서준 대표가 김 이사를 따로 불러 질책했으며 그의 평가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김 이사는 한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위압적인 기세가 사라지고 초조함이 엿보였다. 유진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김 이사가 어떤 처벌을 받든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래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는 유진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유진은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이너로서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작업에 몰두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노력은 정당한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 팀원들은 그녀의 실력과 리더십을 믿고 따랐고 이지혜 팀장은 변함없이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다. 회사 내에서 유진을 대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녀의 외모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실력과 용기에 대한 존경심이 더해진 시선이었다. 일부 동료들은 이전의 어색함을 풀고 유진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녀가 자리를 비우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회식 자리에서 무심코 던지는 차별적인 농담에 애써 웃어야 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작업실에서 디자인 모델링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문득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김민준 이사였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다소 초라해진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김 이사는 유진의 작업실 안으로 들어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의 디자인 모델링을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다. 한 디자이너,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나 보군요. 네, 이사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김 이사는 한동안 말을 고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때 발표회장에서 내가 좀 심했소. 인정합니다. 유진은 그의 사과 아닌 사과에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한 디자이너 당신의 실력이 뛰어난 건 알고 있었소. 김 이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치고 올라오는 게 불편했소. 내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당신이 너무 쉽게 얻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에 당신의 외모도 솔직히 낯설었소. 내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라서. 그는 말을 흐렸다. 유진은 김 이사의 솔직한 고백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편견이 단순히 악의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살아온 환경, 그가 속한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이사님,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사님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제 외모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선들, 편견들, 그리고 이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행동들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실력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김 이사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유진을 사람으로 보는 듯한 미묘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이사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이사님의 사과를 받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실력을 증명하고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정서라는 것이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들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 이사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듯했지만 유진의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짧은 침묵 후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업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다. 김 이사와의 대화 이후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피로감은 남아있었다. 김 이사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회사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그녀의 외모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Current Part Characters 2000 Total Characters 국팀의 것이고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 이전 같았으면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였겠지만 이제는 팀원들과 많이 가까워져 편안한 분위기였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자 몇몇 동료들의 입에서 무심코 차별적인 발언이 튀어나왔다. 유진 씨는 한국말 진짜 잘한다니까. 처음에는 외국 사람인 줄 알았잖아. 맞아. 근데 한국 음식도 잘 먹어? 매운 거 괜찮아? 아니, 근데 유진 씨 피부색 진짜 신기하다. 태닝한 거랑은 완전 다르지? 유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악의가 담긴 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가 아무리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도 그들의 눈에는 그녀의 외모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김민준 이사와의 싸움에서 이겼고 실력도 인정받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순간들이 그녀를 다시 지치게 만들었다. 마치 끊임없이 작은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이러한 감정은 김민준 이사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어쩌면 더 힘들었다. 그때는 분노와 싸워야 한다는 목표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끝없는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기분이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이지혜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유진 씨, 오늘 괜찮아요? 어제 회식 때 좀 힘들어 보였는데. 유진은 팀장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혼자가 아니었지. 그녀에게는 이지혜 팀장처럼 그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피로하고 상처받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이지혜 팀장이 유진을 반갑게 맞았다. 팀장은 유진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진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팀장님. 유진은 애써 미소 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지혜 팀장은 유진의 마음을 읽은 듯했다. 그녀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유진 씨, 어제 일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 말들 무시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억해요. 유진 씨는 그 어떤 말이나 시선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유진 씨 실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유진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유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날 유진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미래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녀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모델링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박서준 대표가 유진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한 디자이너. 박 대표는 유진의 모델링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놀랍군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오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유진은 박 대표의 칭찬에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박 대표는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한 디자이너, 김 이사와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맞습니다. 박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 이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 디자이너.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당신의 실력과 당신이 가진 다양성은 우리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겁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편견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 대표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가 자신의 편에 서서 지지해주고 제도적인 변화까지 약속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승리를 넘어 그녀와 같은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박서준 대표와의 대화 이후 유진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김민준 이사는 결국 직책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회사 내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유진의 용기 있는 행동과 박서준 대표의 결정은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유진에 대한 존경심과 지지가 더욱 커졌다. 미래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진은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아크 디자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유진은 이제 회사 내에서 명실상부한 핵심 인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유진의 내면적인 피로감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성공은 잠시의 기쁨을 주었지만 과거의 경험들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때때로 혼자 있을 때 김민준 이사의 비난이나 동료들의 무심한 말들이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특히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다시금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며 위축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회사 로비에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그녀를 지나치면서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휴, 요즘은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네. 여자는 유진을 힐끗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유진은 단숨에 알아차렸다. 여자의 말은 그녀의 외모를 겨냥한 것이었다. 순간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애써 못 들은 척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민준 이사와의 싸움을 통해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여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저기요. 유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여자를 불렀다. 여자는 유진의 부름에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여전히 불쾌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진은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여자는 말을 더듬으며 당황했다. 아니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혼잣말이라고요. 유진은 여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의 외모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내가 뭘. 그냥 요즘 세상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시비야?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유진은 여자의 말을 끊고 물었다. 제 외모가 이사님께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유진의 당당한 태도에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유진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여자를 향해 말했다. 이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든 그것은 이사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유진을 노려보다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유진은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비록 이러한 순간들이 계속될지라도 이제는 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유진은 이지혜 팀장과 함께 퇴근했다. 팀장은 유진의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듯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지혜 팀장은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유진 씨. 팀장이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팀장님, 저는 그냥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 말했다. 김 이사님과의 싸움도 그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지혜 팀장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 씨가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조금씩 변하게 만들 수 있고요. 유진은 팀장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래,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와 같은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과정이기도 했다. 미래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유진은 회사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되었고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를 믿고 따랐다. 회사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변했고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단어가 회사의 새로운 슬로건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박서준 대표는 유진을 회사의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유진은 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종적 편견에 맞서 싸웠던 과정에서 받은 내면의 상처와 피로감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했다. 때때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김민준 이사의 차가운 눈빛, 동료들의 무심한 시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그 기억들은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은 한적한 공원을 걷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그녀를 감쌌지만 마음 깊숙한 곳의 피로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어린아이가 그녀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엄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언니 피부색 봐, 까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유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괜찮다고 미소 지었지만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조차 그녀에게는 다름을 상기시키는 순간이었다. 이지혜 팀장은 유진의 이러한 내면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종종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팀장과의 대화는 유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팀장은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 씨,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유진 씨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 상처는 유진 씨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보여주는 훈장 같은 거예요. 훈장이라고요? 유진은 팀장의 말을 되뇌었다. 상처를 훈장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관점이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단순히 아픈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흔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유진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은 회사 내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었고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회사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어느 날 회사에 새로 입사한 외국인 디자이너가 유진을 찾아왔다. 그는 한국 생활과 회사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동료들과의 소통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진은 말했다. 제가 가진 다름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을 믿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유진은 신입 디자이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당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과 당신이 가진 고유한 배경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신입 디자이너는 유진의 말에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유진은 그를 보며 자신의 과거 모습을 떠올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유진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다름 때문에 미묘한 시선이나 편견에 직면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러한 순간들에 대해 이전처럼 크게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지지자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지혜 팀장은 유진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팀장은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 씨, 예전에 김 이사님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내가 유진 씨 보고 단단해져야 한다고 했죠? 유진 씨는 정말 단단해졌어요. 아니, 단단한 걸 넘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아줄 줄 아는. 유진은 팀장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상처를 통해 성장했다. 피로했지만 그 피로는 그녀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다. 미래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유진은 감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디자인한 미래 도시의 모습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디자인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한국 디자인계에 떠오르는 리더로 인정받았다. 성공의 순간에도 유진은 과거의 어려움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다짐했다. 시간은 흘러 유진은 아크 디자인의 이사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이 되었고 한국 디자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인재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사로서 회사의 다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편견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김민준 전 이사는 회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그의 이름은 회사 내에서 잘못된 편견의 상징처럼 남아 있었다. 유진은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가한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유진은 대학에서 디자인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강단에 선 유진은 자신의 디자인 철학뿐만 아니라 자신이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특히 인종적 편견에 맞서 싸웠던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강연을 듣던 학생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강연이 끝났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이사님, 편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유진은 학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과거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피로감과 좌절감이 엿보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유진은 솔직하게 답했다.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기하면 그 편견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학생들에게 말했다.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과 당신이 가진 다름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강점으로 만드세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싸움은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세상도 조금씩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은 유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다. 유진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강연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는 길, 유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불빛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그들 중에는 유진처럼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유진의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편견과 차별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 질긴 잡초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싸움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싸움을 통해 강해졌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역사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피로했지만 그 피로는 그녀가 걸어온 길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다. 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다름이 더 이상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따뜻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몇 년 후 유진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디자인 분야를 넘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방송 출연 요청도 많아졌고 언론에서는 그녀를 유리천장을 깬 선구자로 묘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이지혜 팀장은 여전히 유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다. 이제는 유진이 이사, 팀장이 팀원이라는 직책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었다. 박서준 대표는 은퇴했지만 유진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기며 깊은 신뢰를 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적인 영광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 그녀는 다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디자인 분야에서 소수자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도 많았다. 인터넷에는 유진의 외모나 출신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길거리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유진의 마음에는 작은 생채기가 났다. 오랜 시간 싸워왔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편견의 날카로운 칼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한 국제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 디자이너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들과 기업가들이 모인 자리였다. 유진은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과 자신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다. 컨퍼런스 후 한 외국인 기자가 유진에게 다가와 질문했다. 이사님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결이라. 쉬운 대답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밤샘 작업,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에 맞서 싸웠던 용기와 인내심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결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기회를 준 회사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만의 강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는 유진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유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사로서의 업무는 바빴지만 그녀는 시간을 내어 젊은 디자이너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멘토링을 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고 그들이 편견과 차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다. 피곤했지만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도시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겪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그리고 편견과 차별.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지하철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학생, 직장인, 노인,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문득 옆자리에 앉은 어린아이가 그녀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에는 편견이나 두려움 대신 순수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이도 활짝 웃으며 유진에게 손을 흔들었다. 유진은 아이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싸움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여정처럼 어둠 속에서도 꿋꿋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녀와 같은 다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로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다. 유진은 이사로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었다. 그녀는 다름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회사 내에는 유진을 보고 꿈을 키우는 후배들이 많아졌고 그녀는 그들에게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귀감이 되었다. 어느 날 유진은 회사 창립 기념 행사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수많은 직원들과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유진은 아크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에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저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저의 외모가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저의 실력보다 제가 가진 다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실력을 믿었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다름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저만의 강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진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다. 이곳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똑같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다양성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청중들에게 호소했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의 눈빛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설 후 이지혜 팀장이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멋졌어. 유진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
팀장님 덕분입니다. 유진은 팀장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팀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지혜 팀장은 유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앞으로도 함께. 유진은 팀장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녀에게는 함께 싸워나갈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행사가 끝난 후 조용히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들이 모여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각자의 빛깔과 모양을 가진 불빛들이었지만 함께 모여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치 우리의 사회처럼.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피로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강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편견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실력을 믿었으며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다름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날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를 그리고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유진은 이사로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후배 디자이너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자 출신 후배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회사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며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다. 그녀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많은 후배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열린 다양성 워크숍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직원들에게 편견의 위험성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진솔한 강연을 펼쳤다. 많은 분들이 다름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유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를 배척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다양성은 우리 사회와 조직을 더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김민준 전 이사와의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편견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싸워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과 다른 외모,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함 대신 호기심을 가져주세요. 편견 대신 존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다름 속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주세요. 강연 후 많은 직원들이 유진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유진의 용기와 진솔함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유진은 직원들의 따뜻한 반응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크 디자인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유진의 영향력이 컸다. 그녀는 단순히 외형적인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각과 문화의 다양성까지도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물론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다. 미묘한 편견이나 무의식적인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이사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그녀는 실력과 인격,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홀로 서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 이사와의 첨예했던 대립, 밤샘 작업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던 순간들, 그리고 이지혜 팀장의 따뜻한 격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만지면 느껴지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피로감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유진은 눈을 뜨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 도시에서 그녀는 싸웠고 이겼으며 성장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듯했다.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실력과 용기가 있었고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녀가 걸어온 길의 증거인 상처와 피로감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녀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알릴 것이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한국 사회를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옥상 정원을 나섰다. 피로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